자, 현상론적인 이제 란다우 이론을 공부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전이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 인데 이걸 통해서 어떤 물리량, 페로마그네틱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인데, 뭐 이건 페로마그네틱 트랜스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데에서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M이라고 쓰지 않고 내가 에타라고 하는 어떤 이게 마그네티제이션일 수도 있고 뭐 반데바스 이론이다라고 하면은 단위 부피당 입자 하나당 부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밀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이 상전위에서 이 값이 0이었다가 이게 영이 아니게 되는 게 이제 상전이지 않습니까? 상전. 그럼 이제 상전이 점 근처에서는 0이었다가 0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0이 아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요 근처를 한번 찾아보자요. 그렇죠? 이 근처에서는 에타의 절대값이 매우 작네요. 물론 여기 차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냥 뭐 어떤 물리량이다 그러면 물리 차원이 그 차원에 대한 어떤 기본 단위가 있을 텐데 그 기본 단위에 비해서 굉장히 작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앞서 표현했던 감마와 같은 어떤 만다우 프리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만다우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페이지에서 감마에 해당됐던 거야. 그는 뭐 이 책에선 이 단위 부피당이라고 했으니까 단 부피로 나눌게요. 왜냐면 입자의 개수로 나누면 입자당이라고 얘기도 되고, 그러면 얘는 프리에너지 덴시티 따옴표가 쳐졌다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아직은. 그다음에 얘를 에너지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해밀토니안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냥 한번 저것이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꼴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 이거야. 추측을 해볼 거야. 추측. 그다음에 함수를 내가 쓰겠단 말이야. 손으로. 무슨 근거로? 물리적인 직관을 사용해서 그 직관이 이 모든 이 현재 물리 상황과 아무런 모순이 없고 그런 조건만 가지고 한번 직관을 여기 발휘해 보자. 그럼 이제 직관 자 이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냐? 당연히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대칭성을 잘 반영을 해야 되겠죠? 대칭성을 반영을 해야 돼. 대칭성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이론이 이 마그네틱 필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징 모델의 상전이를 다루는 이론이다라고 하면 아이징 모델은 G2 시메트리가 있잖아요. 모든 스핀을 마이너스로 뒤집어도 물질의 상태가 바뀌면 안 되죠. 즉 오더 파라미터 값이 마이너스가 돼도 프리에너지가 절대 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내가 통밥으로 적어야 되는 이런 란다우 프리에너지 덴시티는
좌우 대칭 성질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게 깨지면 내가 손으로 적는 게 페로마그네틱 트랜지션과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주장을 할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지. 근데 이걸 풀면은 이직 모델 상변을 알 수 있다. 그런 주장의 근거가 없어. 대칭성과 다 다른데. 아무 상관없는 물리 이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란다우 함수를 쓰는데 이 함수는 이건 진짜 프리에너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함수는 어널리틱하다. 모든 미분을 다 미분이 다 가능하다. 이런 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교수님,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에너지가 비해석적인 그런 점에서 발생하는 게 상견이지 않습니까? 근데 프리에너지가 어널리틱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견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프리에너지가 아니에요. 프리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앞서 페이지에서 봤더니 우리가 적었던 얘는 m에 대해서 무한히 많이 미분할 수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네요. 왜냐하면 아까 상호작용에는 m 곱하기 m제곱이 무조건 미분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란다우에는 그러니까 적은 이 프리에너지는 이제 어떤 좀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시스템의 로컬한 성질이 이제 대칭성을 만족하는 한에서의 어떤 로컬한 성질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전이는 서머단 리밋에서만 일어나는 건데 로컬에서는 상전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에너지 펑션 자체는 해석적이어야 돼.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임포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우리의 직관. 이제 여기 커플링 컨스탄트, 마그네틱 필드도 있을 거고, 니어리스 내부 상호작용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애들을 이게 오더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널리틱하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테일러 전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앞에 개수가 있겠죠? 물론 그 개수는 커플링 컨스탄트들의 이제 함수가 되고, 온도, 그리고 이제 그 테일러 전개가 가능한 어널리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에 대해서도 모든 개수들이 다 어널리틱 함수. 앞에 보십시오. 여기 들어가는 이것도 어널리틱 함수, 이것도 어널리틱 함수, 다 어널리틱 함수잖아요. 다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함수를 이렇게 쓰자. 그렇게 쓴 그것을 란다우 프리에너지 덴서티라고 불러요. 란다우 덴서티.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상전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이 함수가 있으면은 곡세를 쓰게 되는데 시스템의 대칭성과 직관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쓴 다음에 이것을 미니마이즈한 왜냐하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리에너지를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오더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커플링 컨스탄트들의 합으로. 자, 이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상전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란다우의 현상론적인 이론이에요. 현상론적이라는 건 이제 마이크로스코피하게 출발하지 않고 이제 그랬다는 의미예요. 자,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 찍어서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라는 거 금방 다 알겠죠. 그렇죠?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온도에 따라서 그 오도 파라미터의 값이 0이었다, 0이 아니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장 간단한
이징 시메트리를 갖는 G2 시메트리를 갖는 이징 타입의 페로마그네틱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 덴서티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테일러 전개를 하는 거예요. 테일러 전개. 그러면은 이렇게 쭉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이 A라고 하는 그 개수들은 온도나 뭐 커플링 컨스탄트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의존을 하겠죠. 의존할 텐데, 근데 자, 대칭성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대칭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오더 파라미터의 값이 에타거나 마이너스 에타거나 모든 스피는 다 뒤집더라도 이 시스템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거로부터 모든 홀수 차수의 코에피션트들은 자동으로 0이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럼 이제 짝수 차수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짝수 차수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A0, A2, A4는 뭐냐? A0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A0는 프리 에너지 값에는 영향을 주지만 상전에는 영향을 안 주죠. 저게 언제 최소가 되는 그 조건을 결정할 때는 A2하고 A4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 근데 그럼 이제 물론 이제 그 뒤에 있는 항들은 다 이제 무시를 했고,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이제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내가 A2, A4의 값을 막 변화시켜가면서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내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A4가 양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럴 이유는 없어요. 아직 마이크로스코픽 계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떤 모델 열심히 해봤더니 네 번째 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더라. 그러면 그 시스템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 시스템은 A2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물리적인 속성이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만약에 A2가 양수면은 프리 덴시티 함수가 이런 모양이 되고 A2가 음수면은 이렇게 되니까 자, 이 프리 에너지 값이 최소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오더 파라미터 값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때에는 요 경우에는 오더 파라미터가 0의 값은 0일 때 프리 에너지가 최소였잖아요. 그러다가 요 온도에서는 요 자리 0이 아닌 에타 값이 평형 상태가 되는구나. 이게 저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저기서 A2라고 만약에 A4가 양수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저 A2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져야 되느냐? A2가 양수일 때는 disordered phase. 혹은 paramagnetic phase. 얘는 ordered phase에 해당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A2는 다름 아닌 뭐 대략 이런 거에 비례하겠구나. 는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 A2가 다름 아닌 시스템의 현재 온도가 크리티컬 템퍼러처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게 되겠구나. 가 되겠죠? 실제로 그런 거 봅시다. 실제라기보다도 아무튼 아이징 모델의 민필드 이론을 보니까 보십시오. 이게 A2인데 이 A2가 온도 빼기 이게 바로 TC였잖아요. TC였잖아요. 진짜 그러네. 이 A2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런 꼴의 란다 프레너지를 썼으면 저 A2는 무엇인가 그 상전익을 드라이브하는 연력학적인 변수에 해당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 그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이론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이러면 지금 이러면 란다프 에너지가 스테이블하지가 않네. 이걸 알아요. 왜냐면 그 에타 4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에타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프레너지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열평형 상태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타가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난 이 란다프 에너지 써봤더니 4번째 항의 개수가 음수가 나왔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왜냐면 스테이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러면 난다 이론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테일러 전개할 때 4승까지만 전개를 했는데 6승까지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6승. 오더 파라미터 값이 발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스테이블. 그래서 그러면 이제 A4가 음수면은 그 6차항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6차항의 개수도 음수였어. 그럼 이제 8차항을 고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란다우 이론은 우리가 대칭성의 관점에서 보고 프리에너지 함수의 이 모양을 추측을 해서 그로부터 상전이 속성을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이론이라고 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추측으로 그냥 써놓고 그게 무슨 이론이야. 뭔가 이 추측으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하고 거기서부터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그래도 그 의미 있는 이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게 아무 계산 없이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알려줄 것인가? 이 이론에 어떤 파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우리 고려를 해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자, 이 현상론적인 란다우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뭘 공부할 수 있는가? 우리가 민필드 이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라서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상전이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이론으로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상전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란다우 이론 중에서 란다우 이론은
우리가 그 A2, 뭐 A4, A6 이거 모르는 거야. 모델이 안 정해졌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모델이 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모델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상전에 대해서 란다우 프리 에너지를 알면 이제 많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모델에 란다우 에너지를 적었을 때 걔네들이 이런 꼴이면 이런 꼴로 생겼으면 얘는 항상 continuous phase transition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이제 이런 꼴로 쓰였을 때 이런 꼴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4차항의 개수가 양수여야 된다. 양수인 케이스를 생각할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꼴 B는 양수예요. 이제 2분의 1을 붙인 거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쓰였다. 그 다음에 A는 양수고 그리고 소문자 T는 온도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어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소문자 T는 어떤 구체적인 모형이 주어지면 이제 이런 그 온도가 TC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TC 빼기 T 빼기 TC라는 TC 하면 어떤 디멘전이 없는 온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reduced temperature라고 부르고요. 얘는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앞에 A는 양수다. 그리고 여기에 magnetic 필드가 있으면은 이제 요거까지 추가돼. 이제 어떤 모델이든지 란다우 프리 에너지를 적었을 때 이런 꼴이 된다. 그럼 우리가 그 시스템은 란다우 레벨에서 얘는 continuous phase transition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reduced temperature가 0이 될 때, 그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로 다시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H가 0일 때, external magnetic field가 없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소문자 T가 양수일 때, 소문자 T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 T가 양수일 때는 T가 0이 되면은 4창만 살아남으니까 훨씬 더 뭉툭해져서 이런 꼴이 되고, 그 다음에 T가 음수일 때는 이런 꼴이 되고, 그리고 그럼 이게 이제 최소화되는 그 순간의 값의 프리 에너지 값이 진짜 프리 에너지니까 이제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온도 T의 함수로 T가 양수면 0이었다가 T가 함수가 되면은 오더 파라미터 값이 0이 아닌 게 나타나는구나. 이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 값을 한번 찾아주면 에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에타 제로 빼고 그냥 에타라고 합시다. 온도가 TC보다 클 때, TC일 때 다 0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수는 0. 따라서 에타는 마이너스 B분의 AT의 2분의 1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t가 음수일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마이너스 t가 됐고, 그럼 얘는 이제 절대값 2분의 at의 2분의 1승이 된다. 그게 이제 오더, 란다우 이론이 알려주는 오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더 파라미터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리듀스 템퍼러처가 있고 여기 오더 파라미터인데 리듀스 템퍼러처가 0보다 클 때는 0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스퀘어 루트 싱귤레이티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는 올라가는 모양이 t의 절대값이 몇 승 이런 파워로를 따르고 이때 이 파워 란다우 시어리가 예측하는 파워는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또 이제 스페시픽 히트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스페시픽 히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에너지 밀도를 온도로 미분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이 현상론적인 이론에는 뭐가 온도인지 아직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미분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A라는 파라미터, B라는 파라미터 일반적으로 온도 의존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가장 도미넌트한 의존성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온도 때문에 제곱항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저 소문자 T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스페시픽 히트에 그걸 이제 싱귤러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싱귤러 파트는 란다우프 에너지를 소문자 온도 변수에 해당되는 거로 두 번 미분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건 이퀄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걸 이퀄로 계산하고 싶으면 정확히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싱귤러 파트니까 그 정도 그냥 리듀스 템퍼러처를 두 번 미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하려면 이제 이 프리에너지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리에너지 값은 t가 양수일 때, t가 음수일 때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t가 양수일 때는 에타가 0이니까 0이잖아요. 0 대입하고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잖아. 그 다음에 t가 음수일 때는 at 곱하기 에타 제곱, 에타 제곱은 아까 저희 계산해 놨죠. b분의 at. 그 다음에 2분의 b에 마이너스 b분의 at의 제곱.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b a제곱 t제곱이 돼요. t가 음수일 때는. 그래서 얘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 미분하면 0. 음수일 때, t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b분의 a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b분의 a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페시픽 히트를 그림을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이게 리듀스 템퍼러처고 이게 스페시픽 전체가 아니라 싱귤러 파트를 하면 스페시픽 히트가 0이었다가 여기서 0이 아닌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게 돼요. 점프를 하고 그러니까 발산하진 않네요. 발산하진 않는 그러니까 이제 선전이 근처에서 스페시픽 히트의 싱귤러 파트가 이렇게 이런 알파라는 익스포넌트로 발산한다고 해서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정의를 하는데 여기선
발산하지 않으니까 알파는 0이다. 그 란다우 이론에서의 스페시피크는 0이다. 익스포넌트 0이다. 그 다음에 뭐 서세티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효과를 보려면 여기다 같이 그릴게요. 그림 또 그리기가 좀 그래서 이제 H 필드가 양수일 때다라고 하면 저 함수에다가 기울기가 음수인 이렇게 기울어진 함수를 덧대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항상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원래는 마그네티제이션이 없었다가 마그네티제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생기는가 그런 걸 계산할 수 있고, 크리티컬 템퍼러처에서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에 의해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마그네티제이션 얼마나 생기는지 보면 얘는 이거죠. 세컨당이 없죠. 얘를 미니마이즈 하면은 2b 에타 3승은 h 따라서 h는 2b h의 3분의 1승이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템포럴 마그네틱 필드를 가하면 스폰테니얼 마그네티제이션은 아니고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이만큼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마그네틱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렇게 정의하는데 민필드에서의 익스포넌트는 3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5-4 이론에서 예측하는 susceptibility는 뭐냐면은 요 값이죠. 요 값인데 H 필드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제로 필드 susceptibility고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려면은 뭐 다 계산해야 되겠네요. AT 요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H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최소화를 해야 되니까 이제 미분하면은 이 AT 에이타 더하기 여기 되고요. 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에타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h로 한번 미분을 해도 되는데 에타 구하기 전에 그냥 양변을 h로 미분을 해볼게요. h로 미분하면 그냥 2at 더하기 6b 에타 제곱 1 이게 되네요. 에타 구한 다음에 미분하지 않고 이게 훨씬 더 편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제로 필드 서세티빌리티는 2at 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t가 양수일 때, t가 음수일 때 각각 계산해 보면 t가 양수면 에타가 0이었잖아요. 얘는 2a b분의 1이 되고 2a t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음수면 그러면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6b 자, 에타 제곱, 에타 아까 구해놨었는데 에타는 마이너스 b분의 at 여기 있죠? 이거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모양을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4at분의 1이 됩니다. t가 음수일 때. 그래서 susceptibility는 발산하네요. t가 0수로 가면서 t가 0으로 가면서 발산하는데 좌우에서 그 발산하는 익스포넌트를 우리가 감마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감마가 1에 해당되는 거죠. 1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란다우 이론에서 출발해서 민필드 익스포넌트를 다 다시 한번 계산했는데 앞에서 계산하는 걸 또 계산하느냐. 자, 여기서 더 앞에서 계산보다 앞에서 계산은 어떤 구체적인 레티스 모형에서 출발해서 그것은 상전이가 언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이렇게 된다. 이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란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몇 켈빈인지 몰라요. 민필드에서는 Z 곱하기 J였었잖아요. 여기서 몰라. 근데 아무튼 그 모델의 대칭성이 허용하는 바는 무엇이냐? 크리티컬 템퍼러처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마그네티제이션은 베타 익스포넌트가 2분의 1이 돼야 되고 비열 익스포넌트는 0이 되고 감마는 서셉티빌리티는 익스포넌트 1로 발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일반적인 예측을 해주는 거죠. 모델의 디테일과 무관하게 이러한 란다우 프리 에너지로 기술이 된다면 근데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저런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오로지 대칭성에 의해서 이게 2차원 사각격자 이직 모형이건 아니면 3차원 심플 큐빅 레티스에서 이직 모형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모양이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 상전이를 기술하는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들이 이것들이 모델을 아무리 바꿔봐야 아니면 다른 여러 모델들이 있는데 여러 모델이 다르더라도 걔네들의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똑같은 모양이면 그러면 걔네들은 똑같은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갖는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것을 유니버설하다라고 불러요.
내가 다른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럼 이 샘플은 크리티컬 템퍼러처 몇 도, 쟤는 몇 도, 걔네 그런 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크리티컬 익스포저 베타나 감마나 알파나 델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힌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란다우 이론이. 대칭성만 똑같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임계 현상, 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델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유니버설한 성질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는 힌트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 근데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란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필드 이론이에요. 민필드 이론. 그래서 민필드 이론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민필드 이론은 틀린 이론이란 말이에요. 상전이에 있어서. 비록 틀린 이론이긴 하지만 뭔가 상전의 이론의 어떤 심오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힌트를 보여주는 게 바로 란다우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꼴이면 continuous phase transition이 된다. 우리가 이제 알게 된 한 예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란다우 이론 중에서 first order 혹은 이제 discontinuous 이런 상전이가 일어나는 시스템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 해봤더니 시스템의 대칭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봤더니 그 시스템은 희한하게 3차항을 가질 수 있네. 그런 걸 한번 알았다고 칩시다. 자, 아이즈 모델과 비교해서 3차항이 있고 더군다나 뭐 어떤 이유에서 이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제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미니마이즈해서 저 란다우 프레너지가 언제 미니마이즈가 되는가를 이제 reduced temperature T를 바꿔가면서 쭉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적으로 하지 않고 정성적으로만 이제 뭐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것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소문자 T가 어떤 특정한 것보다 충분히 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양수예요. 예를 들어서 소문자 T가 한 100보다 커. 100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프레너지는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죠. 아래로 볼록이고 근데 얘 때문에 일반적인 구조는 얘 때문에 원점에서 아래로 볼록 조금 지나면 얘 때문에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엄청나게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그냥 중간 단계 뭐 그냥 때려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3차항에서 아래로 꺾이는 게 무시될 만큼 그만큼 큰 T가 되면 그때는 평형 상태에서는 5도 파라미터가 0이구나. 그러다가 온도가 적당한 온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래서 후루룩 올라가다가 3창이 한번 꿈틀을 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3창이 꿈틀거려서 자, 그렇죠. 여전히 평형 상태는 여기가 평형 상태예요. 평형 상태. 그러다가 이제 T가 좀 줄어든 거예요. 이번엔 T가 아까 말한 T 스타보다는 줄어들어서 이제 중간 어깨가 하나 생겼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어떤 온도보다는 큰 경우인데 이제 그러다가 온도가 더 낮아지면
물론 얘도 양수고요. t가 더 작아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 오른쪽 어깨가 터치를 하는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순간을 내가 T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는 프리 에너지 낮은 상태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네요. 두 가지가 프리 에너지 똑같으니까 공존한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프리 에너지가 더 리디어스 템퍼러처가 T1보다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T3승이 더 효과가 더 커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게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저런 꼴의 란다 프리 에너지를 갖는 그 시스템은 이게 reduce temperature고 이게 오도 파라미터다라고 하면은 T가 음수가 되기 전에 이 온도가 T1이 되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오도 파라미터가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프를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discontinuous 점프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란다우 이론에서 틀 안에서 역시 first order transition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조심해야 돼요. 란다우 이론의 기본 관점은 내가 프리 에너지 함수가 어널리틱해서 원점 근처에서 테일러 전개라는 거니까 오도 파라미터가 작을 때에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first order transition 이론 여기 이미 오도 파라미터 값이 0에서 굉장히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덜 정확한데, 란다우 이론이 근사 이론인데 first order transition 조금 더 근사의 정도가 더 강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란다우 이론으로 그럼 다 끝났나? 그게 아니라는 이제 반증을 보여주는 게, 사실 이제 란다우 이론 민필드 이론이에요. 민필드 이론. 그럼 이제 민필드 이론이기 때문에 틀린 이론이니까 어디까지 틀리냐 이거야. 어디까지? First order continuous transition, discontinuous transition까지는 맞출까? 그거는 맞추는데 critical exponent 값이 다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한 가지. 아니면 아예 continuous인지 discontinuous인지 그걸 맞추는 것도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란다우 이론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맞추기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퍼스트 오더냐 컨티뉴어스 트랜지션이냐 그걸 맞추는 것도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틀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틀리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1차원에서의 파츠 모델이라고 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 파츠 모델은 뭐냐면은 이제 이징 모델 우리가 고려하는 거는 이징 스핀이 두 가지 상태를 갖는 거죠. 이게 이제 이징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 1차원이기 때문에 이거 벡터라고 쓸 필요도 없이 이제 스핀 플러스 1, 스핀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는데, 3스테이트 파츠 모델이란 건 뭐냐면은 스핀이 2차원 벡터고 세 가지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뭐 그럴 법하죠. 스핀이
세 가지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 세 가지 방향, 2차원에서. 얘는 이제 전부 다 120도. 얘는 1번, 두 번째 스핀 방향, 세 번째 스핀 방향.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스핀이 요런 타입의 이제 이런 해밀토니안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3스테이트 파츠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파츠 모델 스핀의 방향이 정삼각형의 세 변을 향하고 있는 그런 걸 뜻해요. 이걸 보시면 이 세 개의 스핀을 내가 1, 2, 3잖아요. 그 알파, 베타로 표시하면은 같은 스핀끼리 내적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1이죠. 길이가 1이라고 했어요. 길이는 1이라고 할게요. 길이가 1이고 서로 다른 각도가 120도를 이루는 두 스핀을 내적을 하면 그 내적 값이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각도가 120도 내적하면 코사인 120도면은 사인 30도에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모양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크로네커 델타. 이런 걸로 돼요. 그래서 내가 얘를 스핀을 재밌게도 얘는 어떤 상수, 2분의 1 때문에 나온 상수를 때려치면 스핀 사이의 내적이 마이너스 2분의 3J의 모든 스핀에 대해서 크로네커 델타 SI 두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낮아지고 다른 방향을 향하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이렇게 인터랙션 포텐셜이 크로네커 델타로 주어지는 걸 이제 파츠 모델이라고 불러요. 파츠 모델이라고 부르고 얘는 특히 이제 지금 상태가 3개 있는 것만 생각합시다. 이 차원에서는 continuous transition이지만 그렇지만 mean field theory를 하면 얘는 이제 discontinuous transition을 겪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continuous나 discontinuous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도 주고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는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어떤 이론적인 가이드라인 혹은 이제 실험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택도 없이 틀리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란다우 이론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정밀한 이론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상전위에서 상전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상전위의 기본 그 중요성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지금 상호작용의 중요한 특징들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부정확한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정확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게 뭐고 무시한 게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란다우 이론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뭘 그럼 더 추가를 하면 되겠느냐. 란다우 이론은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모든 지점에서 스핀의 평균값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평균값은 똑같은데 그렇지만 실제 이게 막 플럭추에이션 할 때는 서로 다른 스핀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뭘 더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오더 파라미터를 다 똑같은 거로 했는데 이게 아니라 각 지점에서 오더 파라미터의 평균값이 다르다. 즉 각 공간마다 오도 파라미터의 값이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이제 열적인 요동의 효과도 우리가 동시에 고려를 해야 그래야 좀 더 이제 이래야 이제 원래 이제 풀 시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다음 주에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